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8호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민주평화당 초대 당대표죠. 조배숙 대표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연패 중인 팀 감독님 인터뷰 갈 때가 참 난감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예, 지금 당 분위기는요. 예, 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예,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6월 13일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당의 건설 작업을 완성을 하자. 2월 6일 날 창당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당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예. 선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 건설과 선거를 병행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당의 건설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그 건물로 치면은 이제 완공할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만 6개월 당대표 하시는 거잖아요. 무난하게 하시고 또 지지 기반 뼈대를 잘 다져주셨다 우리 조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이제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14분 네. 이제 그분들이 자산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당에 이제 뼈대를 좀 세웠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역시 정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건설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우선은 이제 그 당원 수가 좀 많이 좀 확보가 되고요. 예, 이제 지지 기반이 확보가 되는 거죠. 네, 네, 예. 네. 그리고 그 당원들이 누구를 당대표로 해야 이 당이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인가 해서 그 투표를 하는 것. 그래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제 10% 가미를 하는데 그래서 역시 이 지도부 선출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는 좀 침통하고 침울했었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그래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근데 지난 지방선거는 예. 여당 빼놓고는 야당들은 다 뭐 참패였었죠. 물론 이제 참패이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그나마 저희 당이 그 다른 야당들 중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성적을 좀 거뒀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5석을 건졌으니까 네. 예. 한 석도 못 건진 당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민주평화당 당원은 많은 편인데 김제하고 지금 고창에서 선방했죠. 익산. 예, 네, 네. 예. 익산은 이제 그 익산 시장님이 이 민주평화당으로 당선이 됨으로써 예. 당 대표의 체면이 살았죠. 원인 분석은 자체적으로 해본 게 있습니까? 워낙 뭐 현 정부 지지율이 높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익산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2년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와 2년 동안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도 다 뭐 부채 문제나 익산시 부채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과 이제 이런 것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면서 시민들이 그래도 시장이 잘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게 대세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그 유기상 네. 군수 후보님이 4년 동안 그 500개 마을을 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화가 12켤레를 달았대요. 4년 동안.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민심 속으로 파고 들었던 네.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뭐 수첩이 몇십 권 뭐 기재한 게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그 탄탄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호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활기를 얻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창기에는 그 여론조사 퍼센티지 때문에 좀 불협화음도 있었잖아요. 예, 20%로 할 것이냐, 10%로 할 것이냐, 또 당원 1인 1표냐, 2표냐로도 네, 좀 네.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정리는 됐더라고요. 네. 예, 그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서로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뭐 일사불란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화합하는 것 같아서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조정해 나가고 저는 민주주의는 어떤 그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1인 2표로 그리고 또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10%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 룰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평화당 당 이야기를 좀 했었고 개인사도 좀 여쭙겠습니다. 익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고 4선이시잖아요. 네. 4선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익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셔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게 제가 예. 그 한 번은 비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2004년, 2008년도에 당선이 됐고 저도 2012년도에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 제가 그 정 활동하는 동안 사실 주말에는 정말 빠짐없이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지역구 활동을 했거든요. 그것이 발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네. 초석을 다져 놓으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빛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워낙 안 밀어주다 보니까 이제 좀 네. 빛을 볼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했고 예. 저 유치하면은 금방 다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야 기공식을 했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낙선을 해서 사실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작 이제 제가 낙선이 돼서 기공식에서 단추를 못 눌렀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네. 연말에 5개가 더 준공이 되면 21개가 가동이 되고 지금 거의 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게 한 5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감을 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1단계가 70만 평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2단계의 사업까지 네. 확장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원래 오고 저희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규모가. 네. 처음에는 이제 규모가 70만 평이어서 그렇죠. 좀 작아졌는데 네. 이제 우리가 2단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음. 2단계를 하면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익산과 전북이 동시에 이제 성장 동력입니다. 식품 산업의 이제 허브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조 대표님의 작품이고 또 뭐 지역구 의회에서 또 열심히 활동 많이 하셔서 4선 되셨다고 하셨는데 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아예 한 가지 더 자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지난 이제 2016년도에는 예. 그 상임위를 이제 산자위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예. 네, 우리 익산에 약촌 오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산단인데 이게 이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익산에 지금 이제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이 세계 그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관광 그
그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거든요. 이게 유네스코 지정되니까 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자고 뭐 좀 돈을 쓰고 이렇게 지역 그렇죠. 경제에 도움이 머물다 돼야 가야 되는데 네. 그냥 스치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숙박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단에서 그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호텔 컨벤션 그걸 하는데 저희가 220억을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호텔이 건축 중에 있고 오. 이번에 이제 그 10월 12일 날 네. 전국 체전을 익산에서 합니다. 맞아요. 큰 행사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음. 완공이 될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약촌 오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처럼 이런 호텔이 생기니까 그 주변이 과거에는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침체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기가 활성화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익산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사실은 약촌오거리 하면은 그 안 좋은 사건만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이미지 변신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배숙당 대표님 하면 또 재밌는 이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 검사 1호더라고요. 네. 당시에 또 어떻게 이 검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원래 법조인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법대를 진학을 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도 준비를 했고 합격을 했고 그때 여성 검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이제는 여성 검사가 나올 때도 됐다 하면서 굉장히 로비를 했습니다. 검찰 넣으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임숙경 그 검사님이 선배님이 같이 1호 검사 이제 지원을 했죠. 예, 그래서 80년대의 초반이죠. 여성 82년도에 제가 예, 여성 검사 여성. 1호로 임관을 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검사하면 그 힘, 파워가 엄청날 때인데 간혹 그 죄 지은 분들 이게 취조도 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는데 범죄 지은 분들이 와서 여성 검사가 다소곳하게 보인다 하면 좀 마음이 풀어진다든지 뭐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 오히려 남성분들은 예. 그 조사관이 하늘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자기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오히려 협조를 잘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여성이 여성의 권위를 네. 인정 안 하더라고요. 여성이 더 힘들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여성 검사로 임관됐을 때가 26살이었어요. 예. 꽃다운 나이에. 예, 아주 네. 어린 나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동안이지만 예. 그때도 이제 동안이니까 음. 그 결혼하시고 애들 낳고 한 40대 되는 주부가 볼 때는 예. 그 뭐 좀 어려만 보였겠죠. 우습게 보였겠죠. 네. 그래서 그 산전수전 겪으신 그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오히려 여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더라. 이게 어. 여성한테 굉장히 인색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본인 스스로 음. 외부에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아니었나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조 대표님도 욕도 좀 하시고 이렇게 조서 같은 거 보면 두껍잖아요. 검찰 조서는 그걸로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지네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인권 생각해서 말로. 혼은 내죠. 예. 혼은 내지만 예. 절대로 글쎄 저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 그렇지도 않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유복한 가정에서 또 잘하셨더라고요. 익산 사실 때 연예인도 많이 보셨다고요. 예. 집이 극장을 하셨다고. 그 당시, 네. 그 당시 예. 예, 아버님이 그때 1위 극장을 하셨었죠. 예, 그래서 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를 많이 봤고요. 음. 이제 어렸을 때 그
그 당시에 그 탑스타들이 또 가수들이 뭐 하춘아 씨, 뭐 공연을 당신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극장집 사장 딸이라는 백으로 그 뒤에 가서 그냥 좀 봤죠. 네.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겠어요. 예. 그냥 그 조용히 이제 뒤에 숨어서 아 저런 분이 있구나 하고. 당신은 또 얼마나 배우가 귀합니까, 연예인들이. 네, 그 당시 그 기억나는 배우가 문희 씨였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그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 우리 극장을 오셨더라고요. 공연하러.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뒤에 그 분장실 있는 데서 이렇게 몰래 훔쳐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인도 안 받으시고요. 아, 수줍어서 그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극장집 딸이었는데 연예계 쪽으로 안 가시고 또 법 쪽으로 가셨어요. 부모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도 근데 이제 그 연애 그 예능적인 소질이 저한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하라고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개인사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또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지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당 쇄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전국 구상도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이제 저의 임무는 이제 전당대회를 무사하게 잘 치르고 이제 지도부가 선출이 돼서 그분들이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당이 이제 이런 문제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2년 뒤에는 또 2년도 안 남았죠. 1년 6개월 뒤에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네. 정당은 그 선거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행사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의미 있는 그런 승리를 하지 못하면 정당은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총선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죠. 네. 정당 지지율 높죠. 지금 이제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문제, 뭐 한반도 평화 문제는 잘할지 모르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최저임금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재정으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좀 생각의 정책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 내부적으로 네. 그런 이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 그 정당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예.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뭐 민주평화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묻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생을 듣겠다고 해서 경청 투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 6번째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국민들은 그 대안 세력으로 민주평화당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기 지도부는 그 준비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탐방 위해서 경청 투어, 그 피켓도 들고 카드 수수료 인하 좀 하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셨던데 우리 지역 현안 관련돼서도 GM 공장도 자주 당 지도부와 다녀가셨더라고요. 박주현 의원과도 함께 다녀가셨던데 우리 도민들은 누굴 원망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전북 경제가 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 GM 군산 공장이 폐쇄된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 도지사 쪽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지긴 해야 되겠지만, 책임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또 저렇게 도민들이 또 당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최근에 제가 그 청와대에 있는 모 인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현대중공업 그 군산조선소 폐쇄도 네. 사실은 뭔가 좀 미리 박근혜 정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현대중공업하고 좀 더 이렇게 얘기만 됐더라면 기업과 그러면은 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후문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저 배 수주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되고 많이 있잖아요. 하고 있다고 예, 지금 예, 이야기가 예, 나오니까 예, 예. 더 지금 화가 속이 나요. 상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까 이제 지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그런 어떤 징후가 보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일이 영남에서 일어났더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지금 그 영남에서 뭐 거제도나 뭐 이런 대우조선 이런 게 있었을 때 뭐 공적 자금을 2조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 소외론,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중심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호남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미 결정되어 버린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군산 그거는 앞으로 이 자동차가 과거의 그 엔진 그 자동차보다는 이제 새로운 그 에너지원에 의한 자율 주동, 자율 자동차, 자율 주행,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 자동차의 그 글로벌 전진 기지를 만드는 쪽으로 새롭게 개념 전환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그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님이 12컬레 운동화로 그렇게 민심 파고들었다는 얘기가 잔상으로 남는 것이 민주평화당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호남을 넘어서서 전국에 당원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고무적이잖아요. 지지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전당대회가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 모처럼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또 익산 지역 계신 분들, 전북 지역 분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로. 네. 저는 무엇든지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일당독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실 우려스럽긴 한데 그러나 호남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저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 또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평화당의 애정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당의 독주를 막는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받는 민주평화당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지역구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발전 위해서 해안 모아주시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